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 해월리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을 굽어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절, 청풍사에는 천년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한 스님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며 정진 끝에 피어난 기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정진송이라 불렀고 마을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마을에 성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체구가 작고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아들이 어부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랐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성진을 도시의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성진이 19살이 되던 해 이래 없는 큰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어선이 파손되었고 몇몇 어부들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진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상철은 풍랑 속에서 다른 어부를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진에게는 아버지의 낡은 어선과 빚만이 남겨졌습니다. 상철의 장례식 날 마을의 청풍사에서 내려온 도현 스님이 성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불자로 살았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어부로 살면서 살생의 업보를 녹이려고 자비와 정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남의 목숨을 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지. 성진은 그때 처음으로 정진이라는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정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란다.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정진하는 자는 고통의 끝에 도달한다고 가르치셨단다. 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은 스님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을 갚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진은 어부로서의 삶과 화가로서의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낡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기 잡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약한 몸은 체력에 부쳤고 마음은 거칠어지고 바다에 나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빚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츰 바다 일도 익숙해져 갔고 거칠어진 손으로 밤에 잡는 붓을 다루는 솜씨는 점점 더 섬세해졌습니다. 그는 주로 바다와 그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3년이 지나 성진은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고기 잡는 일을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그림을 도시의 작은 갤러리에 전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청풍사의 도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성진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내 그림에는 정진의 혼이 담겨 있구나. 고통과 인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가 보인다. 스님은 성진에게 절에 걸어둘 그림 한 점을 부탁했습니다. 바로 천년된 정진송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성진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정진송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 그는 청풍사를 찾아 정진송 그림을 절에 직접 걸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진은 절의 역사와 정진송에 얽힌 전설을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천년 전 한 스님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9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해 그의 다리는 이미 썩고 녹아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순간 그의 자리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솟아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진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느꼈고 동시에 더 큰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성진의 그림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업으로 일하지 않고 온전히 그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자라서 제 밥벌이는 하고 있었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이 찾아올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진이 28살이 되던 해 겨울 그는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그는 쉽게 큰 병원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큰 병원에 가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몇 개월을 더 보내고서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성진은 마침내 서울의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종양이 상당히 자랐으며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진은 병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정말 잘 살아온 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성공과 인정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청풍사와 정진송을 떠올렸고 마지막으로 그곳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겨울의 청풍사는 고요했습니다. 눈 덮인 정진송은 더욱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성진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곧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했습니다. 성진은 스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정진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지금껏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지 몰랐습니다. 도현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의 진정한 의미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깨달음이라고 가르치셨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순간이 정진이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스님은 성진에게 병과 싸우는 것도 정진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머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했습니다. 성진은 수술 전까지 남은 3주를 청풍사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불부터 성실히 임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체투지 절을 하고 정진송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절의 일상을 따랐습니다. 또한 틈틈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평온함이 그의 작품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성진에게 부처님의 정진에 관한 가르침을 더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정진에는 4가지가 있다. 이미 일어난 악한 생각을 없애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선한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이 그것이다. 성진은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병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라는 악한 생각을 줄이고 감사와 수용이라는 선한 생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진송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번 생과 인연이 다했다면 편안하게 극락왕생하게 하옵시고 제가 아직 세상에 전할 것이 남아있다면 좀 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제자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 스님은 성진을 위해 절의 스님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절을 찾아와 성진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특히 성진에게 그림을 배웠던 아이들은 매일 저녁 작은 등불을 들고 와서 정진송 주변을 돌며 기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성진은 정진송 아래에서 마지막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괜찮다. 또렷하고 편안한 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천년 소나무 아래 나의 작은 정진, 한 걸음이 천리의 한숨, 영원히 내일은 알 수 없어도 오늘의 발걸음은 이미 완전하다. 수술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종양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군데 자리가 너무 좋지 않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서 떼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적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진의 회복 가능성에 희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었고 남아있는 종양이 커진다면 재발의 위험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성진은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바깥 세계를 그렸다면 이제 그는 내면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더욱 추상적이고 깊어졌으며 보는 이들에게 묘한 평화를 전달했습니다. 3개월의 회복 기간 후 성진은 청풍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도현 스님에게 병원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그림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진정한 희노애락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구나. 성진은 스님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 전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성진에게 절의 오래된 건물 한 편을 작업실로 쓰도록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진은 그림을 그리고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 예술을 통한 내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진의 건강은 때로 좋아지고 때로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루하루를 수행과 소소한 일상으로 채우며 충실히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성진은 정진송의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 가장 깊이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정신적 승리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진은 이 그림을 청풍사의 법당 한편에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기쁘게 수락했고 이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서서히 퍼져갔고 수많은 방문객들은 그림을 보러 일부러 청풍사에 와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계기로 정진송과 성진의 그림 사연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각자의 삶에서 정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그해 여름, 성진의 건강이 몰라보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성진에게 의사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아있던 떼내지 못하고 자라고 있던 종양이 거짓말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수술한 자리도 깨끗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발적 관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고 추적 관찰하자고 판단했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지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알렸습니다. 성진은 청풍사로 돌아왔습니다. 성진은 이 소식을 도현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수행이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내 몸의 회복도 일종의 수행 정진이었단다. 내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지. 그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성진의 상태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종양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불 성진은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진은 이 시간을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작은 일상의 기쁨에도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청풍사의 종소리를 듣는 것, 정진송의 그림자가 바닥에 만드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후 성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풍사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진송이 보이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성진은 도현 스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제 재산을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에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들을 팔아서 마을에 작은 미술관을 지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라며 스님께 부탁했습니다. 스님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겠네. 그대의 정진은 정진송만큼이나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진은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불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그는 단순히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진송 아래에서 명상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은 성진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또는 아무도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진의 길을 걷는 모든 이를 상징했습니다. 성진은 그 그림 밑에 글을 적었습니다. 삶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어져 또 다른 이의 삶을 밝히고 그 빛은 다시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이전의 그림이 깊이 있고 명상적이었다면 이제 그의 그림에는 생동감과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일상적인 풍경, 아이들의 웃는 얼굴,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지점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성진의 회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봄, 성진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미술 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진 미술학교라 이름 붙인 이 공간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과 내면의 성장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개교식 날, 도현 스님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1000개의 사원을 짓는 것보다 값지다고 하셨다. 성진의 이 작은 학교는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성진의 건강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기쁨을 찾았습니다. 성진은 매일 아침 정진송 아래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모든 이가 자신의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3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 청풍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진의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성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면 기쁘겠지만 그것이 꼭 서울의 갤러리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 관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청풍사에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성진님의 작품과 정진송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진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가을 청풍사에서는 정진의 빛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절이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진의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른 시골 마을들에도 작은 미술 교실을 열었고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들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성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종종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정진송의 의미를 나누었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정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정진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이든 실패든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정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깊이를 더해주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 해월리는 더 이상 작은 어촌 마을이 아닙니다. 그곳은 예술과 정신적 성장을 찾는 이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청풍사의 정진송은 여전히 그곳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주변에는 성진이 시작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꽃피고 있습니다. 성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진송 아래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작업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때로는 힘든 날,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정진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한 투쟁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성진은 종종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정진은 큰 성취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작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성진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진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진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진의 삶이 보여주듯 그 길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과 평화와 깊은 만족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오늘도 청풍사의 정진송 아래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정진의 불꽃이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진바라밀은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은 순일무잡을 의미하고 진은 용맹무퇴를 말한다. 즉 안으로 자기의 완성을 위해 끝없이 힘을 쓰며 밖으로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정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과 입으로써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며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으로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하여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정진과 이정진이 있는데, 사정진은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막론하고 그것을 한번 이루려고 결심하였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진은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거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노력, 정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수행을 뜻합니다. 정진은 단순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부처님은 끊임없이 정진하는 이는 마침내 모든 고를 여의게 되리라. 수타니파타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 정진은 왜 중요한가? 정진은 육바라밀에서 중심적인 동력입니다. 보시도, 지게도, 인욕도, 선정과 지혜도 지속적인 실천이 없다면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즉, 정진은 나를 닦는 모든 수행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정진의 5가지 핵심 구성. 무엇을 향한 정진인가? 정진은 열심히 하기가 아닙니다. 해탈과 자비의 길을 향한 실천이라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흐트러짐을 끊고 선한 방향을 붙잡는 것이 본질입니다. 계속 실천하는 것 자체가 정진이다. 오늘은 못했으니 끝났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힘, 정진은 평정 속에 있어야 한다. 조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탐욕적 정진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진정한 정진입니다. 정진은 오늘의 나를 이기는 과정으로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수행입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본 정진으로 불교에서 정진은 게으름, 의심, 나태함, 무기력이라는 정신적 장애 즉 5개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정진은 마음의 관성에 끌려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는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근육입니다. 현대적 실천 방향으로는 매일 작게라도 실천하는 루틴 만들기, 명상 5분, 계율 되새기기, 감사일기 등 중요한 건 작지만 매일 하는 것, 비교보다 방향을 본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실천했는가?
슬럼프를 자책하지 않는다. 쉼은 정진의 일부입니다. 정진은 쉬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유연한 태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함이 최고의 정진입니다. 정진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고행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정진과 관련된 4가지 실천 방법으로 사정진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정진의 구체적 실천법으로 사정진을 제시합니다. 미생악, 방생악,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생악, 멸지악, 이미 생긴 나쁜 마음은 없애도록 한다. 미생선, 방생선,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생선, 증익선,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을 더 키우고 지켜간다. 이 4가지가 매일 실천되는 것이 곧 정진입니다. 정진은 고요한 불꽃처럼 정진은 폭발적인 에너지보다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씨에 가깝습니다. 흐르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정진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고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며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진하는 자는 설령 천천히 걸을지라도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정진 바라밀의 실천입니다. 불교 수행 중 특히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을 실천할 때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걷는가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정진을 실천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불교의 핵심 정신과 연결하여 차분하고 깊이 있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진의 실천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은 꾸준함은 위대한 힘이다. 작아도 매일의 마음. 하루 5분이라도 매일 마음을 닦는 실천이 일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 하나를 꾸준히 지켜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을 끓이려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듯 수행은 끊기지 않는 꾸준함으로 완성된다. 겸손한 마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기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오늘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입니다. 실수하거나 게을렀던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곧 정진입니다. 넘어졌는가? 다시 일어나 걸으면 그것이 수행이다. 따뜻한 마음 자신과 타인을 함께 품는 자비의 마음. 정진은 나 하나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맑아지면 내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수행하는 이유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흔들리더라도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지치고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흐려졌다고 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멈춰도 돌아오는 의지가 정진의 핵심입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뚫고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은 어둠을 밝힌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 지금 여기에 깨어있기. 정진은 미래를 향한 달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내는 반복입니다.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걸 잘 해내자는 마음이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깨달음의 길이다.
정진의 마음이란 부드럽고 단단한 마음, 실패를 용서하는 자비심,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하는 시선은 나를 닦아 세상의 평화를 나누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느려도 다시 마음을 챙기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정진이며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진을 위한 하루의 다짐.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 지키지 못한 실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오늘 다시 걷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욕심 없이 미움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곧 나의 수행이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 정진 실천 수행으로는 명상 또는 호흡 5분 실천하기, 아침마다 오늘 내 마음 돌아보기, 친절한 말 한마디 실천하기, 하지 말아야 할 습관 한 가지 절제, 하루 한 구절 수행 문구 읽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 정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넘어졌는가? 괜찮다. 다시 걷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게으름은 죽음이요. 정진은 삶이다. 작은 실천도 매일이면 큰 길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진이다. 정진은 나를 위해 걷는 길이지만 그 끝은 모두를 위한 평화다. 오늘도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정진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힘은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나를 닦아 세상을 밝히는 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아주는 순간 정진은 더 깊어집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은 그런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용기랍니다. 정진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믿고 오늘의 실천에 집중합니다. 매일 작게라도 실천해 봅니다. 그것이 진짜 멋진 성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걷습니다. 완벽한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 어제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느긋한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 오늘 그 길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부디 그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오늘도 스스로를 응원하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갑니다. 당신의 정진이 곧 당신의 평화입니다. 지수 씨는 패션 업계에서 일하며 항상 최신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거의 입지 않는 옷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를 본 후 그녀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새 옷 사지 않기 챌린지를 시작했고 대신 자신의 옷장에서 100벌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옷 교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항상 자문합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소비에 쓰던 돈과 에너지를 창의적인 취미와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소유가 줄어들수록 제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어요. 디지털 시대의 보시, 디지털 지식 나누기, 유용한 정보, 튜토리얼, 오픈소스 콘텐츠 공유하기, 온라인 친절,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댓글 남기기, 디지털 디톡스 권장, 주변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기 없는 시간의 가치 알리기, 사이버 괴롭힘 방지, 온라인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의 문화 조성하기, 디지털 환경에서도 균형을 찾는다. 기술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이룬다.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디지털 공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환경을 더 친절하고 지혜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집중력과 현존감이 향상된다. 디지털 산만함에 덜 영향받고 현재 순간에 더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준호 씨는 IT 전문가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과 도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들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디지털 웰빙과 기술의 건강한 사용에 관한 팁을 정기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디지털 샤바트, 매주 24시간 동안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시간을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는 점차 그의 지역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이런 실천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습관도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알림에 반응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기술을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집중력이 향상되고 실제 대면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시간 보시는 시간의 티스푼, 매일 15분만 의식적으로 타인을 위해 할애하기, 대기 시간 활용, 기다리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기, 멀티태스킹 줄이기,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온전한 주의 기울이기, 디지털 시간 재할당,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 중 일부를 봉사에 사용하기,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시간 부족의 느낌이 줄고 충분함의 인식이 커집니다. 현재 순간에 더 충실하게 된다.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여기에 더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발달합니다. 관계의 질이 깊어진다.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수진 씨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고위 임원으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소셜미디어와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에 하루 2시간 이상을 소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을 선물 시간으로 정해 아이들 1명씩에게 온전히 집중하거나 이웃의 독거 노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아픈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곧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회의에서 더 집중하고 핵심만 짚어내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보시를 통한 사회 변화로는 개인적 수준을 넘어 보시는 우리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시 문화의 확산, 지역 나눔 네트워크, 이웃 간의 자원 공유와 상호 도움 시스템 구축하기, 회사 내 나눔 문화, 직장에서 팀원들의 상호 지원과 협력 문화 조성하기, 기부의 선순환, 자신이 도움받은 만큼 다른 이에게 도움 전달하기, 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 지원하기, 사회적 신뢰가 높아진다. 상호 도움과 협력의 문화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합니다. 공동체 회복력이 강화된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공동체는 더 강한 회복력을 보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된다. 나눔의 문화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된다. 보시의 정신은 갈등보다 협력을 촉진합니다. 태영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친절 릴레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군가 친절한 행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제스처, 동료의 커피를 사주거나 과중한 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크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문화는 회사 전체로 퍼져 팀워크와 직장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디어가 직원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태영 씨의 동네에서는 이웃들이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노인들을 방문하며 공동정원을 가꾸는 등의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파도처럼 퍼져나가 결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을의 범죄율이 감소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지역 경찰관은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 알고 돕는 특별한 커뮤니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적 문제에 대한 보시의 적용. 환경보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선택하기, 정의로운 교역 지지, 공정무역 제품 구매와 노동자 권리 지지하기, 세대 간 정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지하기, 생태적 지혜가 깊어진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지구적 자비심이 확장된다. 자비의 범위가 모든 생명체와 미래 세대로 확장됩니다.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이 된다.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 다음 세대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미란 씨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구를 위한 보시라는 개념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육식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그녀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녀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러한 실천이 자신의 내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보시를 실천할수록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감이 깊어지고 자연에 대한 감사함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영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보시의 최고 형태, 내어줌의 완성은 불교에서는 보시의 가장 높은 형태로 무주상보시는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시는 궁극적으로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길과 연결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통합, 무아의 봉사, 내가 돕는다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봉사하기, 보시 명상, 보시 행위 중에 마음 챙김을 유지하며 그 경험을 깊이 관찰하기, 보편적 자비 수행, 모든 존재를 향한 평등하고 무조건적인 자비심 개발하기, 감사의 수행, 자신이 받은 무수한 보시에 대해 깊이 감사하기, 자아와 타인의 구분이 흐려진다. 나와 너의 경계가 약화되고 깊은 연결감을 경험합니다. 보시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상태에 이릅니다. 궁극적 자유를 맛본다. 소유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모든 존재와의 일체감을 느낀다. 분리된 개체가 아닌 상호 연결된 전체의 일부임을 체험합니다. 한 스님은 30년간 수행한 불교 수행자로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특별한 타이틀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노숙자 쉼터, 호스피스 센터, 감옥 등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점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서 특별한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노숙자와 CEO를 동일하게 대했고 모든 존재에게 같은 존중과 자비를 보였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스님과 함께 일할 때 누가 돕는 사람이고 누가 도움을 받는 사람인지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그저 서로 돕는 인간으로서 만날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자신은 진정한 보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행위도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왼손이 다친 오른손을 돕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일상에서 보시의 공덕을 경험하는 방법. 보시의 공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실천하는 모든 이들이 그 공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자신이 실천한 보시와 그것이 가져온 변화를 간단히 기록합니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친절한 말, 도움의 손길, 시간의 나눔 등 모든 형태의 보시를 포함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가 당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 보시 도전. 매일 아침, 그날 실천할 한 가지 보시를 의식적으로 계획합니다. 간단한 것,
웃는 얼굴, 문 열어주기나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그 보시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합니다.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무수한 도움과 친절에 대해 감사하는 명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의 보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보시 명상 수행하기는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 중 하나인 보시 명상을 실천합니다. 편안히 앉아 자신의 모든 것, 물질, 에너지, 사랑, 안전, 자유, 행복을 모든 존재에게 마음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 명상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고 관대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시, 행복한 삶의 비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모든 공덕은 건강, 아름다움, 행복, 인기, 부우, 지혜, 평화로운 죽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온과 깨달음이 점차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